안녕하세요. 네이처박스 수견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참 즐겁고 좋은 한 주였습니다. 이유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멀리 호주에서 직접 저를 보러 오셨어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저를 뵈러 오고 하니 제가 너무 가슴이 떨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여러 가지 향초라든가 비누들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제 레시피가 쉽고 간단해서 좋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참 보람 있고 너무너무 즐거운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구독자님한테도 여쭤봤고, 또 지난주에 매장에 오신 우리 구독자님께 여쭤봤는데 CP 비누가 어렵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재밌고 간단하고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CP 재생 비누를 우리 여러분께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각질도 덜 일어나고 또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땡김이 없는 그 수제 비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 공개할 겁니다. 네, 잠시 후에 저와 함께해요. 네, 먼저 가송소다가 독하다 보니까 장갑을 꼭 착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피부가 따갑고 가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먼저 순서는 가송소다를 녹여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총 비누가 1kg의 비누를 만들 겁니다. 먼저 정제수를 담으셔야 돼요. 1kg의 가송소다는 106g이 있어야 되고요. 정제수는 247g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제수 247g 계량하겠습니다. CP는 모든 무게가 정확하셔야 비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램수가 정확하지가 않으면 비누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율은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요. 종이컵을 준비하신 다음 가송소다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가송소다는 106g을 넣어 주셔야 돼요. 가송소다는 소분을 한 다음 뚜껑을 잘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을 해 주시고요. 자, 이때 정제수 247g에 가송소다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시고 고개를 돌리신 다음 베란다나 창가 쪽에 공기가 통하는 데서 녹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송소다를 들어가면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CP 비누 같은 경우에는 저온 CP 비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가송소다를 들어간 다음 45도에서 50도로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송소다를 정지수에 넣겠습니다. 자, 가송소다가 45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일을 계량할 건데 코코넛과 팜은 200g씩을 계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팜은 비누를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0g을 계량해 주시는데, 팜은 덜 들어가도 비누가 잘 안 나오고요. 많이 들어가도 비누가 깨집니다. 그래서 팜은 꼭 200g만 넣어 주셔요. 자, 팜 200g 계량했고요. 팜은 온도가 떨어지면 딱딱하게 돌처럼 굳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 놓고 사용하시고, 예를 들어서 팜이 딱딱하게 굳었을 때 뚜껑을 제거하시고 중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저도 딱딱했던 거를 중탕을 해서 이렇게 녹여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코넛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코넛은 팜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코코넛과 팜을 사용하실 때 온도가 떨어졌을 경우 딱딱한 바로 되어 있으니 중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이때 0cc로 눌러주시고 코코넛도 200g 계량하겠습니다. 코코넛은 아주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오일이죠. 피부 보습에 아주 뛰어나고, 또 피부가 약했을 때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처 치료도 좀 빨리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한 피부에도 코코넛이 좋아요. 자, 그 다음 0cc로 하신 다음 포도씨유를 넣을 건데, 포도씨유 100ml 넣겠습니다. 포도씨유는 피부를
탄력 있게 해줘요. 굉장히 좀 탱탱하고 탄력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호호바죠. 호호바는 아주 고보습이에요. 호호바 100g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즈힙이죠. 버습의 여왕은 아르간, 로즈, 그 다음에 호호바죠. 자, 로즈힙을 넣겠습니다. 로즈힙은 50g 계량하겠습니다. 다음 피마자 오일 100g, 네, 오일을 다 계량했습니다. 그러면 오일을 가열을 할 건데 CP 비누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5도 될 때까지 살짝만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네, 온도를 올려주시는데 아주 낮은 온도로 천천히 온도를 올려주셔야 돼요. 자, 이때 온도계를 꽂아 놓으시고 45도가 되면 핫플레이트에서 오일을 떼내시면 되십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가성소다와 오일이 45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먼저 가성소다 녹인 거를 오일에다 부어주시면 되십니다. 튀지 않게 천천히 부어주세요. 네, 이렇게 두시고요. 가능하시면 이렇게 긴팔을 착용하시고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 있는 데서 하셔야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핸드 블렌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통 주걱과 핸드 블렌더를 사용할 건데 먼저 순서는 이 통 주걱으로 10분가량 잘 저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10분 정도 저었습니다. 천연 에센솔 라벤더 10ml가 들어가겠습니다. CP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넉넉히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저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3g 계량하겠습니다. 네, 통주걱으로 10분 정도 교반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핸드 블렌더로 한 10초 정도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대시고 네, 자, 이렇게 10초 정도만 잠깐 돌려주시고요. 다시 통주걱으로 5분 정도 해주세요. 통주걱으로 많이 돌릴수록 비누가 굉장히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비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팔이 아프더라도 이렇게 손으로 많이 돌려서 비누화를 시켜주세요. 핸드 블렌더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공기가 들어가서 비누가 좀 구멍이 숭숭 뚫리고 질이 떨어진 그런 비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걱으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네, 이 정도 점도가 나왔을 때 네, 비누를 3등분으로 나눠서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오트밀 5g 들어가겠습니다. 청대 분말 3g 넣겠습니다. 참숯 분말 3g 넣겠습니다. 주걱으로 분말을 잘 저어주세요. 네, 핸드 블렌더로 한 2초만 한 번씩 하겠습니다. 다음 청대도 네, 핸드
핸드블렌더 사용할 때는 밝은 색상부터 돌려주시면 색상이 혼합되지가 않고 색깔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자, 핸드블렌더는 이제 다 사용을 했고요. 주걱으로 1분가량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몰드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소독을 해주시고요. 알콜로 소독을 해주신 다음, 네, 이렇게 가림판을, 아크릴 가림판을 준비하시고요. 몰드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사이즈에 맞춰서 꽉 눌러주시고, 색깔을 하나하나 넣어주실 건데, 맨 먼저 여기 중앙에 오트밀 색깔이죠. 밝은 색깔을 먼저 넣어주세요. 여기 아크릴 가장자리에 대고 천천히 부어주시면 되십니다. 깔끔히 주걱으로 싹싹 훑어서, 자, 그 다음 청대이죠. 자, 청대를 천천히 이렇게 부어주세요. 네, 그 다음 맨 마지막 참숯을 넣어주세요. 사이사이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비누를 이렇게 아크릴을 천천히 빼주세요. 이렇게. 네, 파란색도 마찬가지. 네, 자, 여기에서 마블을 내주시는데 수푼이 있습니다. 수푼을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자, 맨 여기 코너,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주세요. 되셨죠? 그 다음 반대로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블을 내주시고, 나머지 블랙을 부어주세요. 자, 탕탕탕탕 뿌려주시고, 몰드 주위를 깨끗이 정리를 해주신 다음, 네, 뚜껑을 닫아서 12시간을 숙성을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뚜껑을 닫은 상태로 12시간 보온을 해주시는데, 따뜻한 담요나 아니면 스티로폴 박스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 온도는 26도에서 27도 정도 그 온도로 유지해서 보온을 해주시면 12시간 이후에 딱딱하고 예쁜 비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12시간 숙성한 다음에 비누를 꺼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CP 재생비누를 만들었는데 어려울 거는 없고요. 이제 주의하실 게 오일들, 각종 오일들을 정확하게 그람수를 재야 되고, 그 다음에 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면 비누가 깨지갈 수가 있고, 적게 들어가면 비누가 좀 물러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계량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송소다가 제가 106을 넣었어요. 근데 조금 마이너스 한 2, 3g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비누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만드는 비누죠. 그래서 저온 비누기 때문에 45도에서 50도 정도 온도가 됐을 때 교반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마블링은 어렵지 않게 했고 제가 가림 그 판을 사용을 했죠. 가림판을 사용하셔도 되시고 또 뭐 가림판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장갑을 끼우고 했는데도 근데도 조금 따가워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문 활짝 열렸고 토시도 끼면 좋을 것 같아요. 토시도 껴서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한 비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만든 거는 비누를 제가 썰어 볼 수가 없습니다. 12시간 동안 숙성이 돼서 비누가 딱딱하게 나왔을 때 제가 비누를 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비누 절개하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시간 이후에 비누를 예쁘게 잘라서 사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비누가 예쁘고 또 마블링이 자연스럽게 나왔나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꾹 참고 있다가 12시간 이후에 비누를 꺼내서 예쁘게 사진 올릴게요. 오늘 날씨가 지금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 날씨에 맞게 제가 재생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즈잎, 호호바 오일, 또 신축성이 좋은 뭐 포도씨올 이런 등등의 오일을 썼는데 여러분은 비누를 만드시고 남은 게 있으면 거기다 조금만 추가해서 CP 비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마블링 비누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CP 비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수견이 레시피 보시고 또 인터넷 사이트 네이처박스 들어오면 모든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셔가지고 올겨울에 가족들 건강한 피부 만들어 보세요. 오늘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그리고 늘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레시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